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 안에서도 계속해서 상향되는 추세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 개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이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자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을 재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발단이 됐죠. 분양가 상한제 가격은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막강한 울트라 파워를 가졌죠. 분양가라는 민감한 숫자를 가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분양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가진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 서초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를 평당 5,668만 원으로 픽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약간의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 당장 분양가 단가를 접하면서 느껴지는 게 분양가 상한제 맞아? 라는 뼈 때리는 일종의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분양가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레미안 원베일리에 제시했던 분양가는 4,892만 원이었습니다. 이 제시안을 레미안 원베일리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양침물처럼 뱉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버틴 수개월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최종적인 분양가 무려 16%가 오른 시장 단가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두 손에 고이 받아들었습니다. 화색이 돌기 시작했죠. 조합 입장에선 그렇게 버틴 인고의 시간이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서울의 재건축 분양가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도하고 있는 분양시장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분양가는 부산행이 아니라 서울행을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분양가가 확정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2달 전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리슈빌보다 평당 200만 원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액수는 힐스테이트보다 약 1억 5천이 비싸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러니 청약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은 분양가에서 단돈 1, 2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평당가가 수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차 탄 사람과 그 다음 차를 탄 사람 간에 교통비에 차등을 준다면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 상승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땅값이 크게 올라간 이유 때문에 분양가 책정을 할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비 산정이 분양가를 위로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이름 그 자체에 상한선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삐쭉삐쭉 머리 들고 올라오는 두더지의 통수를 가격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는 훌륭한 뿅망치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가차없이 머리를 들이미는 쪽을 가격해야죠. 그래야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능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의 분양가는 게릴라식으로 기습적으로 올라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개선 검토라는 안이 나왔으니 앞으로 분상제 적용을 받는 신축 분양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염려를 조금은 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분상제 개선 방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택지비, 그러니까 땅값을 산정하는 방식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제일 임팩트 있는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땅값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택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하게 된다면 훅 하고 올라온 현 시세의 땅값에만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죠. 더 원시적인 서울의 땅값을 추적해 올라가서 현 시세보단 택지비를 훨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택지비 감정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움츠러 들어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다시 바위에 꽂힌 엑스칼리버를 뽑아들고 분양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분양가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후 분상제 시스템이 달라진다 하니 긍정적인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또 분양이라는 말들이 무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은 분양 자체가 로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시세 자체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으니 이런 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양가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더욱 속도를 내거나 혹은 더욱더 뒤로 미루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텐데요. 아마도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곳은 높아진 분양가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해서 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분상제 개선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상 분양가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둔촌주공은 현재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분양시장의 지형이 바뀌게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청약자가 불리한 쪽이 아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청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이사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중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경기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입니다. 총 10만 1,000호 규모이고요. 각각 공급 규모는 광명 시흥 7만 호, 부산 대저 18,000호, 광주 산정 13,000호입니다. 이 중 광명 시흥은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광명 시흥 택지 1271만 제곱미터는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죠. 2018년 공개된 3기 신도시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교통대책으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여의도까지 20분, 서울역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1, 2, 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 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일단 광명이 광명 뉴타운으로 호재를 깔고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면 동반 상승 효과는 정말 익사이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3기 신도시 확산 효과가 롱테이크, 지루하게 기다리는 일들이 아니라 쇼커트, 청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1순위 기타 청약이 있는 날입니다. 대부분 용인 거주자 100% 당해로 마감될 것을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5구제곱에서 200가구 정도가 기타 지역분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1순위 당해에서 마감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2월 24일 1순위 기타 청약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청약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5구제곱 분양가는 2억 8천 정도 선입니다. 5구 B는 판상형 4베이, 5구 C는 탑상형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 그리고 보평역이 도보권 안에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 기흥에서 환승하면 20분 만에 강남 판교에 닿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 원산면에 들어서면서 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용인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있죠. 근데 청약에선 두드리기만 하면 안 열립니다. 문고리 잡아채서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드린다는 의미는 소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죠. 박차고 들어간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몸을 던지는 사람에게 행운은 육중해 보이던 문을 반드시 열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오픈되고 열리는 행운만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